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단문장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문장과 단문장 사이는 슬래시를 그어서 구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문장이 쉬워 보이죠. Lonely River Sign, Wait for me. 이 팝송의 가사에는 복문장 대상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는 복문장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후반부에서 1형식, 2형식의 주어 보호, 목적 보호 자리에 단어 대신 문장이 온 중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문이라는 것은 중복된 문장으로 복문장의 한 형태이죠.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이 나타나는 문장 속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단문장 기술에 관해서는 팝송 영어 단문장 편을 보거나 아니면 본인의 저서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onely River Sign, 외로운 강들이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sign은 표시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목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3형식입니다. Wait for me, 나를 향해서 기다려줘. for란 전치사가 붙으면은 무엇을 향하다는 뜻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기다려줘 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for를 붙임으로 해서 좀 더 방향성이 나타나니까 실감나는 느낌이 나죠. 역시 3형식입니다. 여기서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소개드리려고 그러는데 직접 화법은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간주하고 대사하듯이 말하는 것이고 간접 화법은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He said to me, I love you. 그가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나에게 말했어. 직접 말하듯이 했죠. 간접 화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He said to me that he loved me. 그는 자기가 날 사랑한다고 말했어. 여기서 보면 간접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주어는 I라고 안 그러고 he라 그랬죠. 즉 말하는 사람과 주어가 일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1번 문장 사인의 목적으로 온 문장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동사의 목적으로 온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형은 쓰지는 않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쌓인 동사에 s를 붙이지 않았죠. 만약에 단수를 썼다면 s를 붙여야겠죠. lonely는 ly가 붙어 있지만 부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ri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붙였기 때문에 형용사로 볼 수 있죠. 명사를 꾸몄으니까
물론 lonely는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형태가 같죠.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로 복문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도표를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문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절이라고 볼 수 있죠. 코드 표시는 5 패턴형이기 때문에 FP라고 쓰고 3형식의 세 번째 자리에 왔기 때문에 33이라고 썼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는 직역 후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역을 해야 영어식 개념이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고 정확한 번역일 뿐만 아니라 영작을 할 때도 도움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콩글리시가 되기 쉽습니다. 콩글리시가 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외로운 강들이 표시하고 있어. 나를 기다려 달라고. 이것은 의역과 내용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복문장 중 중복된 문장에 관해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중복됐다고 하여 중문장이라고 그러죠. 먼저 일형식의 주어 자리에 온 경우 What I bought at the flower shop yesterday sat on the table. 내가 어제 꽃가게에서 산 거를 테이블 위에 세팅해 놓았어.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문장이 온 거죠. 무엇을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what을 썼습니다. 마치 보면 의문문이 주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읽을 때도 yesterday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읽는 건 세트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히 의미를 파악을 하면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5 패턴의 일형식인데 주어 자리에 와서 1이라고 표시해야 되지만 일형식은 주어 자리 외에는 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FP1이라고 코드를 표시했습니다. 복문장 중 중복된 문장 이 형식을 소개하겠습니다. What I want is this.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야. 주어 자리에 문장이 왔죠. 그래서 주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드로 하면 5형식, 5 패턴의 2형식의 주어 자리라 해서 첫 번째 자리, 그래서 2, 1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복문장 중 중복된 문장의 2형식에 해당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This is why I'm here. 바로 이게 내가 온 이유야. 영어 회화에서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것은 이 형식의 보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보호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형식 중 2형식 세 번째 자리인 보호 자리에 왔기 때문에 23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FP23이 됩니다. 중문장 2형식의 주절과 보호절에 동시에 문장이 온 경우입니다. What you want is what I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것은 이 형식의 주어 자리와 보호 자리에 동시에 왔기 때문에 주절과 보호절이 온 거죠. 그래서 코드로 하면 5 패턴형의 이 형식의 첫 번째 자리도 오고 세 번째 자리도 왔다 그래서 213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는 FP213입니다. 중문장의 5형식 예를 들겠습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문장이 온 경우입니다. My wife has made me who I am. 오늘날의 나는 내 아내가 만든 겁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소감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5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가 네 번째 자리죠. 그래서 5형식의 네 번째 자리라 해서 54라고 표현했고 코드는 FP54가 됩니다. 중문장의 5형식에 해당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주어와 목적 보호 자리에 동시에 문장이 왔습니다. How much she loved me made me why I should be here. 그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된 거지.
2에서 보면 알겠지만 주어 자리에 문장이 왔기 때문에 주절이고 목적 보호 자리에 문장이 왔기 때문에 목적 보호절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온 거죠. 그래서 오 형식의 첫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가 왔다 그래서 514를 표시했고 코드는 FP514가 됩니다.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호절, 목적절, 목적 보호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 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태치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예,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